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부천의 선한목자교회를 탐방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서번 리더십 사역을 하면서 늘 듣는 얘기가 한국적인 그런 그 세배교 모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 세배교 모델을 잘 적용하고 있는 모델 가운데 하나가 선한목자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그 사역해 오신 그 사역의 어떤 그런 근간이 되는 목회 철학 또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나눠주시죠. 네. 사실 뭐 저는 그 목회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은 일반 대학 다니다가 사회운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 신학교에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로 들어왔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일반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뭐 노숙자나 이제 이런 분들하고 좀 계속 어울렸었죠. 그런데도 이제 일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교회의 교인들하고는 그것 자체가 갈등이 됐어요. 제가 하고 있는 뭐 그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 만나고 그 아이들 교회 데려오고 그 아이들과 뭐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도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은 그거 자체를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성교회 안에서 어떤 그렇죠. 그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참 도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를 이제 소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세이비어 교회에 2002년도에 방문하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갔다 와서 새로 시작한 교회가 선한목자교회입니다. 그 세배교회 방문했을 때 가장 영향을 받았던 그 사역이 굿 셰퍼드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빈민 지역의 청소년들 위한 사역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목사님도 가셨고 또 사모님도 거기서 인턴 과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인텐시브 코스로 이제 웨슬리 신학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세비어 교회는 잠깐씩 방문한 정도고 저희 아내는 이제 그 말씀하신 굿 셰퍼드 미니스트리에서 한 4, 5개월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깊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갔다 오셔서 이제 기성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개척하셔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이 있나요? 현재 이제 계속 진행 중인 사역도 있고 중간에 이제 그만둔 사역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청개구리 밥차로 시작한 그 사역이고 이제 그 사역은 처음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었죠. 사실은 저희 교회는 이제 다세대의 건물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변이 이제 주거 지역이었죠. 앞에 이제 조그만 이제 놀이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불러와서 거기에서 저도 그렇고 직접 걔네들이랑 먹고 자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 앞에 막 피켓도 들고 그렇게 해서 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동네를 어지럽히느냐. 그 중에는 이제 본드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럼 이제 근처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본드하고 그러면 굉장히 겁을 먹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여기 교회에 드나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큰 이제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은 공간적으로 이제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 네. 생각하고 아이들이 자주 가는 이제 부천역에 예. 처음에는 밥차를 이용해서 매주 2번씩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가 한 10여 년 전에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또 그 이외에 뭐 상담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이제 자리 잡게 그럼 된 거죠. 지금 청개구리 밥차를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되나요, 그러면? 저도 한 15년은 됐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 청개구리 밥차 사역하고 네. 그 외의 사역은 어떤 사역들이 있나요? 사실 그거보다 처음 제가 한국 와서 처음 같이 했던 것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리더와 더불어서 장애 아동들이 가정에서 굉장히 그 어렵죠. 부모들의 고생이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나름대로 좀 집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말 학교를 네. 장애 아동들을 위한 주말 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역에 장애 아동들 특히 이제 부모도 장애거나 아니면 부모가 케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쉴터 사역이라고 해서 네. 그 사역도 처음 그렇게 주말만 모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공간을 얻어서 그 공간에 방과 후 예. 프로그램이 됐죠.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 대신에 여기로 와요. 그러면 그 쉴터의 이모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 이모가 아이들 씻기고 저녁 먹이고 그리고 이제 빨래 속옷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여기서 해서 이제 집에 보내죠. 네. 그럼 집에서 이제 왜냐하면 집에서는 돌봐주지를 않으니까 뭐 엄마도 안 되고 뭐 아빠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뭐 보냈던 네. 그런 사역이 있었죠. 청개구리 밥차 사역, 쉴터 사역, 또 그 나머지 사역들은 또 어떤 사역들? 또 뭐 하나는 그 샬롬 빌리지라고 해서 샬롬 빌리지. 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뭐 아버지하고 친할아버지의 이제 동생이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런 이제 뭐 학대 사례가 있어서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 근데 분리시키는데 그 남매를 각각 다른 시설로 보내야 돼요. 남자 아이 여자 아이 같이 그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분리해서 시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알게 돼서 그러면 안 된다. 얘네들이 그 부모로부터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회로부터 그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둘을 우리가 데리고 살았죠. 그 일을 한 게 지금 그 정봉임 대표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생겼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어요. 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는 뭐 한 15년 가까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죠. 도당동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고 또 공장이 있고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 인권연대라고 이주민 인권 운동을 하던 그런 팀에서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도 이제 청개구리 밥차 같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옆에 공원에 역시 그 밥차를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제 공원에 와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지역 아이들 그리고 이제 노인들까지 수요일 날 하루 이제 식사를 계속 같이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친해지다가 여기도 이제 상설화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얻게 되고 지금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운영이 되는 네. 그런 공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네. 처음 아주 초기에는 이 공휴일도 전부 문을 열었어요. 네. 그게 네. 딱 주일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전부 아까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 네. 어린 식당 마루도 네. 요즘 시작한 네, 마루는 사이인가요? 이제 2년째 네. 접어들고 있는 거고요. 마루도 이제 이 두루와 같은 이제 좀 환경인데 그 네. 지역이 이제 두루에서 갖게 된 그런 경험을 좀 덧붙여서 약간 좀 새로운 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어린이 카페 그런 개념이 네네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새벽에 서브넷을 얘기할 때 그 공동체가 적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철저한 입교 과정과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서번트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그 선언목자 교회 같은 경우도 혼자 또 사모님하고 두 분이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번트들을 양성하시나요? 네네네. 한국 상황도 그렇고 미국 상황도 그렇고 사실은 수도원적 영성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한 3년 동안의 그런 과정들 거기에는 이제 영성에 관한 과정,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 소명.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3년의 그런 과정 속에서 훈련하고 또 현장에 계속 접촉하고 하고 이제 3년째 소명에 대한 그런 자기 소명에 대한 그렇죠. 요청을 하고 그 소명이 이런 것이다 자기에게 그러면 그 리더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절차가 있죠. 네. 그래서 인정을 하면 이제 서번트 리더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그런 사역을 네.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어떤 사역에 도전하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쉬운 사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런 그 사회봉사나 이런 지역사회 사역들이 관주도로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정부의 그런 복지 예산이 있어서 이게 어떤 소명 따라서 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예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역할 때문에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선한목자교회가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펀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은 언제나 그 펀딩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 소명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그랬을 때 이제 펀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명의 부분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는 이거를 직업으로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직업으로 갖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뭐 사회복지나 뭐 여러 가지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직업 자체는 이제 콜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이게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그런 기금이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온전히 그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거죠. 펀딩이 되는 만큼. 그리고 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일하시면서 그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 사역 진행해 가시면서. 예, 사실 이제 처음 일이 시작되는 계기는 제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네. 초등학생 그 등하교 봉사를 이제 엄마들이 이제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앞에 한 4월, 5월쯤인데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을 한 도저히 뭐 철에 맞지도 않고 그런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쫓아서 이제 교실까지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그랬더니 이제 가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중에 그 가정에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5자매. 예, 그 중에 이제 셋은 이제 그 발달 장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빠는 뭐 지방으로 일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 근데 엄마는 알코올릭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오물 거기다 이제 고양이들까지 키워가지고 고양이 배설물 이런 거에 막 쌓여 있고 두 아이는 이제 중학교 다녔는데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상황. 예. 그걸 이제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등교를 시켰어요. 아침 일찍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을 뭐 씻기든지 아니면 그 학교 갈 준비를 시켜가지고 등교 보내는 게. 네. 예. 그 일을 시작했죠. 그게 이제 몇 달 동안 진행되면서 그 아이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결시키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SBS에서 그런 그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해 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 솔루션은.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부하면서 직접 그 아이들을 이제 좀 계속 케어하고 또 그 아버지를 어머니가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를 불러서 설득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의 그 수급 가정으로 해서 아버지가 돈을 벌지 않아도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학교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한 그런 가정을 온전하게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뭐 주거 문제에도 그렇고 그럼 주거 알아봐서 이제 연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도 배웠죠. 네. 그 저희들이 이제 매년 새벽에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교회 시작한 이후에 30년, 40년씩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떤 능력이 여러분들 하여금 이렇게 평생을 자원봉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공통적인 대답이 첫 번째 소명, 두 번째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지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소명 따라 사는 사역이긴 하지만 이 사역에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자기 신념이 확실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기 시작할 때만 해도 벌써 뭐 다른 목회자들이 이 사회복지에 참여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사회복지의 이쪽에서 우리를 비인가 시설
우리 시설이 아닌데도 어쨌든 비인간 시설이면서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랑 좀 친한 사회복지 다른 관장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왜 여기랑 같이 얘기하고 일하냐 뭐 그렇게 하면서 공문을 보내도 우리한테는 보내지 않는 네. 그런 갈등들이 꽤 많았었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들 그 시나 정부로부터 월급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하고 그리고 있거든요. 당신은 왜 굳이 돈을 안 받고 일하느냐. 근데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도전도 됐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시에서는 시 자문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고발하겠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15년 전쯤의 일들이에요.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뭐 시나 뭐 이쪽에서도 다 인정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와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그 발란테리즘이나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우리 사회는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출발점이잖아요. 이제 그때 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역에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지. 하나는 이런 사역이 한국 사회 속에서 가능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초기에는 이게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작한 지 한 20년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0년이 지나고 지금 드는 생각은 아직도 좀 멀었다. 아직도 좀 여러 가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사회를 제도적 기관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는 이미 이 제도적 기관의 한계를 보면서 시민 공동체가 먼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제도적 기관들이 이 보조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사실은 벌써 70년대에 생기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전환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학교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교육, 복지 아니면 뭐 사회복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죠, 여전히. 사실 이제 미국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파티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사소한 것만 가지고도 뭐 애 무슨 생일이라고 해서 파티하고 동네 사람들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공동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거 없잖아요. 굉장히 삭막한 뭐 이웃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좀 먼 사회이고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나 그런 체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성을 깨닫고 조금 더 우리가 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공동체성을 이 제도적 틀 속에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에서 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도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이 참 너무나 귀중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 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 선한 목자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적은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사역이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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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